에드워즈의 덩크 제가 생각나는 덩크 몇 개가 조금 더 사실 더 맛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조던 룰이라는 명칭이 생길 만한 그러한 컨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조던만 그렇게 파워를 많이 다했나?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건 하나 확실한 거는 자유투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말 드리기 실례일 수도 있는데 평균 40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느바비큐 G리그의 조수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들에서 핸들러, 윙, 비계 링크를 정하는 시리즈를 진행했었는데요. 여러모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좋은 쪽의 반응이건 안 좋은 쪽의 반응이건 다 받아들이고 더 좋은 컨텐츠로 느바비큐 G리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바비큐 G리그 저와 함께 방송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성님, 찬우님, 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랭크 시리즈가 대 작업이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힘을 좀 많이 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컨텐츠 시작에 앞서서 좀 농구인들에게는 이상한 질문일 수 있어요. 다들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먼저 현성님부터. 마이클 조던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다. 뭐 이 정도 하이라이트도 좀 보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라이브를 본 세대는 아니긴 하죠. 저도 조던의 라이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그래도 하이라이트 보면 이 선수 잘한다 뭐 이런 생각 정도. 사실은 제가 조던의 플레이를 보기 이전에 에어조던 2를 먼저 신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신발 브랜드로서 먼저 다가왔고요. 그래도 조던 하면 또 농구고 농구하면 조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가 됐네요. 아까 여기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조던 세대를 라이브로 보진 못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딱 태어난 연도가 조던이 이제 2차 3핏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할 시기에 딱 제가 태어났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짤 있잖아요. GD가 신발을 신었는데 그게 조던이에요. 근데 그거를 농구 선수도 신었다고 이거 간지난다고 이렇게 올렸던 짤이 있는데 그 짤이 주인 조던이었던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주객 정도가 약간 주객 정도가 된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랜드로서의 조던이 좀 더 와닿는 세대이긴 한데 그래도 농구인이다 보니까 이제 파다 보면 조던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그리고 그 19년도쯤에 넷플릭스에서 라스트 댄스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 그거는 되게 재밌게 봐서 그때 사실 마이클 조던의 풀 스토리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라스트 댄스가 빠질 수는 없죠. 네. 라스트 댄스 보셨으면 그래도 꽤 잘 안다고 그래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나이대에서는 그렇죠. 네. 다들 그러면 나이대가 나이대시다 보니까 이 조던 경기 뭐 라이브로 보신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고 이게. 싶었으나 네. 네 워싱턴 때까지 포함하면 한 2살? 3살 이때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강찬님은 보신 거 불가능하죠. 아니에요? 워싱턴 시절은? 98년생이시니까. 워싱턴 시절. 그게 제 기억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아인슈타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이 바로 마이클 조던 특집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조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조던 특집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조던이 은퇴했을 때 태어난 사람들에게 오늘 조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영상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PD님이 준비하신 마이클 조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저희가 코멘트나 리액션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메인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약간 자세를 틀어서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아마 리액션이나 코멘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 저희 자세가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영상 보시는 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스타트 해주시죠. 레이커스 상대네요. 야, 아니 첫 하이라이트부터 굉장히 레이업이에요? 네, 레이업. 레이업인데 저게 이제 더블 클러치라고 하죠. 손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핑거롤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에 손목에 그 손에 딱 스냅을 줘가지고 이렇게 쏙 공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딱 첫 하이라이트부터 저 선수가 굉장히 이 손 감각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를 바로 인식시켜주는 장면이네요. 조던이 어디 있어? 패스가 살짝 피펜이 길었다. 살렸고 오, 그렇지. 오 뱅크샷. 네. 저것도 또 한 손으로 잡았네. 저한 손. 진짜 너무 부러워 저런 거 볼 때마다. 이 장면 아. 그 존 스타턴 패스 뺏어서 넣는 아. 장면. 위닝샷인가 보죠, 저거는. 아니요, 저거 3쿼터 버저비터일 거예요. 3쿼터 아마. 버저비터. 스탁턴이 저런 실수를? 3점도 넣긴 하네요. 너무 아, 공격적인가? 아니 근데 네. 그것도 그건데 스틸 하자마자 저렇게 바로 올라갈 바로 수 있는 올라가는. 그쵸, 그쵸. 그 탄력성이 진짜 맞습니다.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들어가서 와. 와, 더블 클러치의 정석. 아니 저거 트리플 클러치 아닌가? 그치. 네. 근데 저게 저 위치에서 보통 오른손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는데 그 저기서 딱 왼손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게 또 탄력도 참 대단하고 이 감각이 진짜 뛰어난 것 같네요. 또 재즈네요. 제즈가 너무 피해자야. 탄력이 저 에어조던 포즈가 나왔네요. 그 다리 찢게 하는. 그리고 저거 와이낫 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마 저게 저 센터 상대로 덩크 못 찍냐고 그랬던 것 같은데 1화가 있거든요. 저 관중이 아마 저 조던을 도발했을 거예요. 네. 네 키에 맞는 상대를 찾아라. 네네. 그래서 아마 저게 그 이제 됐냐 약간 그 포즈로 알고 있거든요. 페니의 공을 뺏어서 와. 한 손으로 저렇게. 보는 저도 속았어요. 그러게요. 네. 저 한 손 특권이 진짜 보면 볼수록 탐난다니까요. 일단 또 유타는요. 유타는 맨날 단골이야. 와. 아 이것도 M2월이구나. 이것도 핑거롤인가요? 이제 컨택 네. 있는 상태에서 네. 그 핑거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레이업 스핀을 줘서 올려. 스핀 레이업, 스핀. 스핀 레이업. 근데 컨택을 이겨내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니 패스를 와. 아예 림을 안 보고 던졌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온전히 감각으로만 넣었네요. 아, 저건 좀 웨스트브룩이 생각나는. 코스트 코스트. 야. 어씨. 조던하면 약간 득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편견을 깨는 하이라이트도 한번 나와주네요. 딱. 저 가드가 패트릭 유잉을 와. 떡블락하는. 와 유잉이었구나 심지어. 와. 뒤에서 오는 저 블락은 그 올림픽 때 르브론이 한번 저런 식으로 이제 블락을 찍은 게 있는데 되게 굉장히 구도가 비슷하네요. 이번엔 무톤보 상대로. 이거. 넌 안 돼. 넌 안 돼. 저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아까 무tum보가 좀 그렇죠. 이게 네. 약간 단골 피해자다 보니까 하이라이트에도 자주 박제가 돼서 상대로. 아마 이따가도 계속 볼 것 같아. 네. 60위부터 51위까지 지금 시청하셨는데 기억에 남거나 뭐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조던하면 약간 저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미드레인지인데 약간 하이라이트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덩크랑 약간 화려한 스핀 레이업 그런 위주로 당겨가지고 또 신선했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진짜 보면 볼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이게 하이라이트만 선정해 놓으면 사실 누구나 굉장히 좋은 선수를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딱 10개의 장면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선수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구나. 그리고 손이 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페이크라든지 스핀을 주는 거라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패싱 센스도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제 손이 저렇게 막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농락하는 장면은 사실 요즘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옛날 사람이지만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너드보다 손이 더 크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레너드도 막 손 묘기를 가끔씩 보여주는데 그렇죠. 저 정도 맛까지는 잘 안 나거든요. 원조 맛집. 여기 원조 맛집. 이게 원조 맛집.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50위부터 41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3명 정도 붙을 것 같은데요. 맞네 3명이네. 야. 약간
디트의 조던 룰 생각나는. 야, 진짜 닥터 제이가 생각나는 그 봤던 장면 또 보는 것 같은데 아, 또 예. 다른 팀이라서 이것도 설레고. 참 거의 상대 대단해. 팀으로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스틸 잘해서. 오. 아, 사람을 거의 넘을 뻔했는데. 네. 선후 야,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앤서니 에드워즈 음. 아, 거의 넘을 그런- 뻔. 아, 살짝 이게 비껴갔네요. 그러게요. 야. 덩크 많이 나온다. 순간 스피드로 한 명 제끼는 거는 그냥 1도 아니네요. 진짜. 좋은 패스. 노룩. 저걸 피펜이 잡수를 잘해줬는데. 오, 예? 야. 아예- 레이업이 아니고 덩크로 마무리. 야, 아니 저게 덩크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뭐 점프가 얼마나 높은 거야? 내려올 와. 때 와. 저 가른 척 페이크도 한번 넣어주고. 로드맨이 세레머니를 잘해줬는데. 그래. 음. 근데 뭐 저거는 사실 뭐 근데 근데 행 뭐 타임이 진짜 말도 안 된다. 행 타임이. 야. 가끔씩 아다리로 나오니까. 스틸했고. 스틸 조던이구나. 오. 약간 전매 특허 덩크네요. 혀 내밀고. 저는 혀 내밀 때 좀 불안하더라고요. 혀 잘릴 거. 야. 아, 그냥 튕겨내네. 야. 빅맨인가? 아니 빅맨은 아니구나. 52부터 41위 방금 보셨는데 이번에 확실히 덩크 장면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후 관계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덩크가 조던한테서 보였는데 반대겠죠 사실. 네. 앤서니 에드워즈 사실 뭐 조던 숨겨진 아들이다 뭐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혹시? 확실히 그 어떤 체격이라든지 그런 탁월한 운동 신경에서 내리꽂는 덩크의 파워풀함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실히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50위부터 40위까지 봤는데 그래도 뭔가 덩크들이 정말 되게 굉장하지만 에드워즈의 덩크 제가 생각나는 덩크 몇 개가 조금 더 사실 더 맛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거를 능가하는 덩크가 뒤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유타와 타나베 상대로 찍은 그게 그 덩크가 이제 머리가 딱 림에 딱 닿으면서 이게 팔이 그 거의 360도로 하면서 찍힌 딱 그거가 조금 더 이제 기억에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조던이 확실히 에드워즈보다 더 빨라 보이네요. 맞죠, 딱 맞죠. 블랙캣이라는 그 별명이 왜 붙은지 알겠다. 진짜 딱 그 고양이만큼 그런 빠른 순간 속도로 왔는데 또 점프는 또 굉장히 높이 뛰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가 혀를 자주 내름거리기도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앤서니한테 좀 아쉬웠던 게 혀를 한번 낼름거려 부르는 게 어떤가. 그러면 진짜 조던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러면 진짜 유전. 조만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진짜 검사해보는 걸로 혀 내밀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좀 걱정스러운 게 안 하던 사람이 혀를 하는 일이에요. 내밀다가 이게 컨택이 있거나 이게 또 찰지하다가 이게 잘못 입을 다물면 혼자 예. 보통 이게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가 있어서 괜찮은 건가? 예, 그럴 수도 있고요. 42부터 31위 한번 보시죠. 팬이 자유투. 야. 근데 저거는 자유투 바이올레이션 아닌가요? 그 약간 어쌔신처럼 나타났는데. 네. 근데 원래 그 저거 넘으면 안 네. 되는 타이밍이 넘은 것 같긴 한데. 전에 들어온 것 같긴 하네요. 이건 조금 그때 심판이 좀 잘못하지 않았나. 오. 야.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공중에서 밀 것 같은데 이거. 밀었네. 밀었는데 와. 저때 수비는 뭐. 아니 원래 그래서- 덩크를 딱 찍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딱 밀리니까 그거를 저거 버텨내면서 딱 저기 살짝 올려놓는 게 진짜 그러네. 힘들거든요. 그러고 바로 바로 이제 쪼잔함. 테크니컬 안 맞나요? 자유투 라인에서 뛴 것 같은데요, 거의? 이건 약간 미러킥 많이 자유투 아프네요. 라인 서클 쪽에서 뛰었는데 저 빅맨을 누른다는 게 블락. 오! 야 아니죠. 한손 패스였어 방금. 저거는 와. 그냥 바로 넘겨준 거. 와. 저거는 커리가 약간 듀란트한테 줬던 왼손 그 노룩 패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것도 생각이 나긴 합니다. 1점 차로 1점 차. 조던한테 공을 줘야 될 텐데.
인디애나 수비. 공격. 수비였구나. 아 잘못 봤네요 제가. 아이고. 뺐었어요. 일단 뺐었고. 뺐었고. 이 수비 아. 장면이구나. 뒤에서 블락을. 야. 아 네. 블락 레지밀러. 장면을. 야. 진짜 진짜 딱 와, 블락 그리고 타이밍을 저거 정확하게 재고. 저 공을 살렸네요, 살린 또. 것까지가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와. 와 엔드원. 와. 블락 찍히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그걸 손을 피해서 넣네. 와 이거 손을. 말이 안 된다. 와. 오. 공중에 두 명, 세 명은 그냥 없는 취급이네 사실상. 3명 제꼈어요. 네. 네. 없는 취급이네요 사실상. 야. 이야. 이것도 감각적인. 위닝샷인가 위닝샷 보죠? 네. 거의 파이널이네요 마침. 피닉스 선수면 바클리 상대로 바클리랑 어, 데니에인지랑 다 있는데 야. 절친 상대로 저걸 넣는 게 진짜 어떤 기분일까 생각이 드네요. 저기 플로터가 저기 말이 안 되는데. 우승을 확정지은 듯한 세레모니 사실상. 스테이시도 오. 뺐었네요. 역습. 오. 순간 공이 안 보이는데. 약간 이건 트레이 아. 형이 약간 줄법한 트레이 형의 화려한 패스가 생각나는데 약간 이건 음. 몸을 공중에서 반 바퀴 돌렸는데요. 저 에어 조던 포즈가 또. 그러게요. 40위부터 31위 보셨습니다. 뭐 다양한 라이벌들이랑 맞붙는 장면이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 전에는 유타 재즈도 있었고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수도 나왔고 뭐 인디애나의 레지 밀러도 나왔고 조던의 라이벌 하면 뭐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뭐 저는 그 세대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들었던 것 혹은 봐왔던 것으로는 되게 유타 재즈가 아무래도 서부의 당시 굉장히 강팀으로서 파이널에서도 몇 번 만나고 했으니까 그거 좀 라이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타 재즈, 칼말론, 존 스타턴 이런 또 그런 팀도 있고 둘이 사실 무관이잖아요. 사실 저 양반 때문에 그 우승을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한이 맺혔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재즈 말고 떠오르는 곳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조금 보다 보니까 나름 주연은 어쨌든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근데 조던을 잘하게끔 한 특급 조연들이 이제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 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존 스타턴이나 칼말론 아니면 패트릭 유잉 뉴욕에 그리고 아까 인디애나의 레지 밀러도 있었고 그렇죠. 네, 피닉스의 바클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대팀 선수들이 또 조던을 더욱더 빛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뺄 수가 없죠. 조던을 하면 맞네요. 조던 본인이 약간 인정이라 해야 되나? 동기부여를 세게 받았다고 했던 팀이기도 하잖아요. 디트로이트가. 배드보이스. 네. 배드보이즈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배드보이즈 멤버 중에 아이제아 토마스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던은 1위가 아니다 이러면서 조던에 대한 그 디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몇십 년을 이어져 오는 라이벌리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30위부터 21위. 레디버드. 야, 네, 아니 보이네요. 누가 화려하네. 인앤아웃. 저게 좀 어릴 때죠. 그 레디버드가 보스턴 못 이길 때. 신발 보니까 그래요. 야, 아, 몇 번을 꺾는 거야. 저 레퍼라운드 야. 덩크를 아까도 했었는데 이거 이번에 투핸드로. 심지어 거의 자유투라인 근처. 이거 뭐 이제 이 정도면 약과. 예, 묘기에 가까운 득점인데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네. 그냥 하는갑다. 이게 29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드리블 한번 흘렸고. 야. 야. 와, 순간적인 탄력이 림이 거의 머리까지 닿네요. 한번 흘린 거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습하는 것도 대단하고. 26위. 애틀랜타 상대로 덩크. 이제 솔직히 이 정도 덩크면 네,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와 덩컨 찍나? 진짜 수비하는 사람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렇게 뛰면. 일부러 세우는 것 같아요. 진짜 23위네요. 컨택을
뚫어내면서 이렇게 덩크를 찍어내는 게 특유의 미드레인지. 이건 수비자가 로드맨이네요. 위닝 로드맨을 상대로 한 위닝샷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저게 쉽지 않은 자세인데. 훗날 자신의 팀에게 덩크를 꽂아버리네. 네, 30위부터 21위 보셨습니다. 확실히 90년대가 이게 수비가 좀 빡세네요. 많이 빡센데요. 네. 요즘은 뭐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런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찬님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순간적인 컨택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 때가 빡센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수비 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수비 대형 같은 거는 역시 현대 농구가 좀 더 빡세지 않나. 그래도 반칙 당하는 정도는 확실히 이 조던 룰이라는 명칭이 생길 만한 그러한 컨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찬우님? 그리고 확실히 요즘은 공격자 중심의 농구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가드들이나 이제 드라이브 돌파를 성공하면 조금 더 비교적 쉽게 득점을 수비수 입장에서 허용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끝까지 골대 밑에까지 악착같이 막으니까 하이라이트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밌고 보는 맛이 있다. 그걸 이겨내고 득점을 하는 조던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던 룰이라는 게 막 조던에 대해서는 상대가 수비들이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일부러 막 파울도 하고 컨택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라이브로 풀 경기를 본 게 아니고 약간 저희 풍문처럼 그랬었다라는 걸 전해 들었고, 하이라이트에서는 보통 포스터 덩크 같은 것들 하이라이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딱 이것만 봐서는 사실 딱 조던만 그렇게 파울을 많이 당했나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저희도 르브론 하이라이트 보면은 막 트랜지션 상황에서 막 이렇게 껴왔는데 막 이제 넣는 거 보면 사실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오히려 르브론도 뭐 조던만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드로잔 이렇게 팍 껴안았는데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밀어넣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확실히 그런 거는 풀 경기를 다 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이라이트가 네. 주는 한계가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죠. 조던 룰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을까? 약간 뭐 그런 의문도 조금 오히려 이 당시에 디트로이트 수비 하이라이트 이런 영상이 있으면 뭔가 조던이 막히는 모습이 그게 설령 파울이 됐든 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가 이게 또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거라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벌써 20입니다. 야, 아니 딱 접어가지고 또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슉 보여주고 이제 다시 오른손으로 또 마무리하네요. 수비인가요 이번에는? 아 공격이었군요. 하프코트. 아니구나. 수비였네. 워싱턴 시절이었구나. 위저드 시절이네요. 와, 그냥 잡아 공을 그냥 잡아버렸네요. 거의 네. 18위? 92년 파이널이면 저게 아마 저때 포틀랜드 상대로 이제 조던이 3점 슛을 6개를 꽂아놓고 그랬던 파이널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그때 3점 슛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풍문으로 좀 많이 들렸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파이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즈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포즈. 확실히 쪼잔하긴 하네요. 저 인앤아웃을 요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많이 치는데 원초적인 맛이 있네요. 야, 아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저 합스텝에서 딱 저렇게 탄력이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하다. 크로스오버도 예술이고. 또 크로스오버를 감속을 하잖아요. 감속된 상태에서 탄력이 유지되기 힘든데 딱 합스텝으로 바로 뛰어버리는 게 되게 스프링 같은 느낌이 드네요. 4초 남았습니다. 와. 이거는 위닝슛 버저비터인가요? 네, 위닝 버저비터 맞죠. 3점이 약하다고 하는데 계속 3점 하이라이트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하이라이트니까요. 하긴 하이라이트니까. 오. 한 명 쓰러뜨리고 미드레인지. 이 정도의 덩크는 이제 아무 감흥이 없어졌어 다들. 네.
딴 선수가 했으면 이거 그냥 인생 경기인데 너무 그렇지. 익숙해졌어. 할 거 했네 이 정도는. 와. 야 아니 와. 이거는 굉장히 우아하네요. 한 손으로 딱 저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게 딱 영상에도 나왔는데 벤치 선수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거든요. 약간 딱 그 리액션이 저희랑 비슷하네요. 진짜 우아한 것 같아요. 점프력이 말이 안 된다. 점프력이. 영상 10개 남았는데요. 20위부터 10위를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유독 조던의 약간 약점으로 불리는 3점 슛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커뮤니티 뭐 가끔 돌아다니는 말이긴 한데 조던이 뭐 지금 시대 오면은 3점 슛 이렇게 극복해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현성님부터 한번. 사실 슛 장착이라는 게 뭔가 노력만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데로잔 같은 경우도 이게 또 미드레인지를 쏘는 메커니즘이랑 3점 슛을 쏘는 메커니즘이랑 이게 힘을 좀 쓰는 거라든지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3점을 굉장히 잘 쏘는 선수들을 하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릴라드라든지 커리라든지 조금 이제 밀어서 쏘는 그런 릴리스를 많이 가져가는데 그렇죠. 조던은 사실 저는 굉장히 릴리스가 딱 점프 뛰어서 고점에서 쏘는 그런 건데 3점을 쏘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잘 쏘면 또 잘 쏠 수도 있겠지만 장착이 막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아까부터 고트에 대해서 살짝 날카로우신. 아유 근데 뭐 이게 3점을 조금 못 쏴도 딴 걸 다 잘하면은 또 그죠. 경기에 또 영향을 잘 미칠 수 있잖아요. 사실 르브론도 막 처음에는 3점 잘 그죠. 못 쐈는데 뭐 어쨌든 뭐 굉장히 보여주는 파괴력이 뛰어났었고 지금은 또 깎아왔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또 맞습니다. 깎아왔죠. 말년에 네. 3점 4할 찍고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 그리고 조던은 그냥 3점이라도 못 쐈으면 좋겠어요. 3점까지 쓰면 너무 완벽해지니까 사실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은 불안전해야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이고 또 아까 포틀랜드전이었나요? 그 3점 비판하니까 그대로 3점만 6개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대 미디어에서 그런 조던의 막 3점 이런 거 깐다? 제가 봤을 때 커리 이상으로 3점 슛 시도를 늘려서 오고 될 때까지 시도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좀 좋은 의미에서 쪼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비관적인 입장이긴 한데 다른 결로 비관적인 게 어차피 지금 공격자한테 좀 많이 유리한 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투를 잘 던져요. 조던이. 예, 조던의 자유투 성공률이 커리어 내내 8할을 넘기고 막 9할을 찍은 적도 있었어가지고 지금 같이 파울 베이팅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파울 획득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냥 조던의 운동 능력으로 돌파 그리고 미드레인지 자유투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번 세대의 조던이 만약 있었다면 오히려 스가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오히려 3점은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점이 그렇게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오히려 엔드원 플레이로 3점 유도. 예, 약간 예, 차라리 그런 그게 느낌. 더 확률이 높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전 대신에 이제 완전히 버려뒀을 때 그래도 한 35% 정도는 찍어줘야 그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또 현대 농구가 수비적인 그런 스킴이라든지 수비적인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어떤 슛이 없는 선수를 버리면서 딱 들어왔을 때 페인트존 패킹을 한다든지 그런 수비들이 많이 옛날보다도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 농구에서도 그 1인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은 그래도 버려뒀을 때 34, 35 이 정도는 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무조건 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그냥 네. 의미 없는 망상을 해보자면 한 네. 32% 3% 정도로 썼을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약간 벤 시몬스 같이 슛이 아예 없는 선수도 이제 어떻게든 존 디펜스에서 핸들러로서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가고 그러는 걸 보면 벤 시몬스랑은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급이긴 하지만 그런 선수도 이제 존 디펜스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든 극복을 조금씩 하는 걸 보면
슛 3점 슛을 30%를 찍는다고 해도 조던한테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활로를 찾아서 좀 좋은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조던이라면 이제 리그 1인자의 자리를 논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3점 사실 의미가 없는 그냥 if 도르 가정법이긴 한데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드로잔이 사실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저희가 럭키 드로잔이라고 폄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오명을 벗으려면은 3점도 어느 정도 쏘고 이제 그런 선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10개 탑 유명한 10. 장면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탑10 가보시죠. 조던 볼 받으려고 받았습니다. 상대 수비가 튼튼한데요? 요. 와. 페이더웨이의 정석 아니 기술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너무 현란해서 따라가질 못하겠는데. 카이리 어빙이 키가 큰 버전 같은데요. 이것만 보면 드리블이. 저게 이번엔- 혹시 그 플루 게임인가요? 굉장히 아파 보인다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딱 3점 꽂아주네요. 저게 위닝샷인가 보죠. 위닝샷인 거. 위닝샷까지는 아닌데 네. 일단 아파가지고 이게 피펜이 또 뭔가 짠하네요. 저 보니까 힘들어서 아까 3점슛 넣고 네. 도발이 없었구나. 힘들어서 그랬구나. 네. 아니, 야, 근데도 30점 이상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하다. 와. 나왔다. 저게 야, 그 이게- 트리플 이게 그- 클러치. 이게 진짜 트리플 클러치라고. 그런데요. 뭐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상대 벤치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 둘, 셋. 야, 저게 진짜 말이 안 된다. 농구 코트에서 피겨를 찍으면 어떡하죠? 심지어 본인이 살린 거를 합스텝으로. 공중에서 도는 바퀴가 한 바퀴는 나올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와, 아니 이게 딱 스핀 페이크 주고 다시 드리블 쳐서 들어갔는데 보통 이러면은 레이업이 나오기 마련인데 좀 그렇죠. 덩크가 나오는 게 가차없이 참. 상대는 또 유잉이었고 야. 또 매력했어. 와. 덩크 찍으려다가 저거를 그냥 레이업으로 올려놓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선메롱 후 득점. 이제 미드레인지 하이라이트가 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서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장면들일 것 같아요. 유타 더샷 아닌가요 이게? 더 샷은 다른 거. 더 샷은 한 명 밀치고 이제 나가 떨어지면서 야, 2개 남았습니다. 꽤 남았네요. 클리블랜드 상대로. 야, 아니 내려오면서 이게 더샷이죠. 이게 더샷이 되네요. 아니에요. 더샷 유타 재즈. 이거는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 농구를 보기 시작한 게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였는데 그때 호스트 아버지가 클리블랜드 팬이셨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팬이셔서 그 70년대 80년대부터 농구를 보셨던 분인데 저한테 이제 클리블랜드 팬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딱 저 장면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때 팀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던 팀을 언제나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 7차전 마지막 7차전 그 딱 1점 차였는데 그거 얻어맞고 우린 평생 조던을 이길 수 없었다.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그 더샷이군요. 10위부터 1위 영상 다 보셨는데 확실히 마지막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위 영상도 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고 오늘 마이클 조던 하이라이트 보면서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탑10 플레이 안에는 똑같은 뭐 페이더웨이나 덩크를 봐도 그 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차전이나 5차전 승부에서 유타,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을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말 그대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샷들이 있어서 그런 좀 풀스토리를 알고 보면 더 재밌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이라이트가 딱 2025년부터 거의 30년 전 것도 있고 거의 40년 전 40년? 것도 있는데
오늘날의 선수들과 움직임이 비슷하고 오히려 좀 능가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스포츠에서 3, 40년이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 시대에 이미 저런 플레이들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 시대에는 어떤 지배자의 느낌이 났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서 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플레이 느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시나요? 예, 약간 잠깐 말을 잊을 정도로 좀 푹 빠져서 감상을 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샤클락들을 보면 아, 사람들이면 누구나 긴장되고 그럴 만한 더 이제 라스트 찬스? 이를테면 라스트 찬스라고 해야 되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순간에서 실패하면 욕을 먹지만 성공하면 영웅이 된다 그러잖아요. 조던이 왜 영웅이 되었는지 그거를 딱 설명해주는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서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미드레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정말 예술이네요, 예술. 소감도 다 들어봤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뭐 스포츠나 역사에 이제 if가 없다지만 조던 지금 당장 24, 25 시즌 뛰면 최전성기로 뛰면 스탯 라인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느 팀으로 뛰는 건가요? 그것도 재밌고 시카고 불스로 갈까요? 지금 시카고 불스인가요? 지금 시카고 불스요? 지금 시카고 불스 라빈이 트레이드 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라빈이 트레이드 되고 지금 시카고가 코비 화이트, 기디 이런 식으로 가드라인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좀 몰빵 농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UCG는 한 35에서 38까지 잡아먹지 그쵸, 않았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리그 평균 수준의 팀에서 뛴다고 가정했을 때 조던의 활약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요. 지금 방금 그 말씀은 약간 시카고가 리그 아닙니다. 평균 수준도 안 되는 아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최전성기 때 정말 잘 넣었을 때 한 35점 정도 됐을 것 같고 35점보다 더 넣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 농구가 템포가 빨랐다고 하지만 조던 시대도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았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00년대가 좀 느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결국엔 볼륨을 많이 채우려면 3점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선결에 저희가 조던이 막 40%씩 넣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하든이 정말 잘 넣었을 때 막 한 달 평균 막 해서 36점 막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렇죠. 공격만 따지면 사실 그때 하든이 조던보다도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평가를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농구의 그런 공격의 총 집합체까지는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35점 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던이 이 당시의 플레이 스타일을 지금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하나 확실한 거는 자유투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 경기에도 15개, 20개 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 같고 거의 자유투 확률에 따라서 그 시즌의 평균 득점, 마이클 조던의 평균 득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네. 약간 한 가지 흥미로운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시카고에서 드랩되는 거 말고 지금의 덴버에 드랩이 된다. 지금 된거요? 네. 너무 벨붕 아닌가요? 네. 너무 벨붕이긴 한데 너무 벨붕인데. 약간 그걸 보고 싶긴 했어요. 지금 웨스트브룩도 요키치한테 자꾸 패스 받아먹으면서 자기 몫을 해내고 있고 그런데 웨스트브룩이 그 정도인데 최전성기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간다? 그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오프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고 하면 진짜 이런 말 드리기 실례일 수도 있는데 평균 40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네. 그 경기 조력을 요키치가 하다 보니까 조던이 막 모든 공격을 다 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요키치 평균 어시스트 한 20개 찍을 것 같은데. 하고 수비 훨씬 좋아지고. 그렇죠. 네. if로 제가 이제 주제를 던져드리니까 이게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약간 시차를 두고 르브론 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르브론 편 혹시 기대되시나요? 저는 사실 르브론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만약에 르브론 영상을 보고 리뷰를 한다 이러면 이제 뭐
스튜디오를 한번 뒤집어 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확실히 기대가 지금보다는 뭔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많이 맞아요. 실제로도 봤었던 경기들이니까 제가 라이브로 본 경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더 말이 많아질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르브론 컨텐츠 역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조던 보고 르브론 보고 이러면 뭔가 PD님께서 설계하고 계시는 빌드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오. 뭔가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없나요? 그러면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르브론 편 나오면 저희 패널들의 어떤 리액션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르브론 아까 말했듯이 뭐 우리는 실제로 봤었던 경기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